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대기자도 그 이제 받은 글이라고 돌아다니는 그 글 보셨어요? 네. 저도 점심쯤 받으셨어요, 예, 어제? 그때쯤입니다. 네, 점심 그러니까요. 전후에서. 한 점심 전후 해가지고 네. 종합편성 채널이죠. 흔히 종편이라고 불리는 MBN의 승인 취소설이 마구마구 나돌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돌았을지 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MBN의 승인 취소 통보가 진짜로 내려진 겁니까? 내려진 건 아니라고 곧바로 방통위가 부인을 했어요. 아,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는데 그와 관련된 어떠한 방통위 상임위가 열리거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조금 가라앉긴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방송법 규정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고 중단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의 기준, 법원으로 따지면 일종의 양형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은 승인 취소 아니면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만 중단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하게 되더라도 방송이 중단되는 셧다운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 네. 그 결정이 임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예정대로라면 MBN은 다음 달 말까지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재승인 심사 이전에 이미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방송국 문을 닫게 하는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승인 취소가 만약 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 네. 되면 그럼 네. 뭐 재승인 심사고 뭐고 없어지는 거는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필요 없죠. 그냥 방송국 문 닫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월 말까지는 늦어도 아마 이런 결정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에는 MBN에 대한 승인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있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낼 거다. 재승인 그 심사 말씀이시- 이전에. 네, 네네. 그래. 예.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도대체 MBN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야? 취소 결정이 났다는 어제 그 이른바 찌라시는 잘못된 거지만 가능성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2019년 지난해 8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한상혁 후보자의 답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MBN 관련 보도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에 MBN 측이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충당하고 주식 소유 제한도 피하기 위해서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분식회계 방송통신법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이 2011년에 회사 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임직원에게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임직원을 마치 외부 투자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퇴사한 MBN 관계자들은 종편 승인을 앞둔 2011년 초 회사 쪽에서 일부 간부들에게 신분증과 통장과 도장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한 뒤에 개인 계좌로 수십억 원의 돈이 입금이 됐고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또 이자를 회사가 부담했고 주식을 산 임직원이 퇴직하면은 다른 임직원이 승계했다고 합니다. MBN은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의로 누락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분식회계. 우리 그 네. 말로 많이 들었잖아요. 기업 분식회계. 그게 드러난 거군요. 언론들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상당히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직접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재판 끝나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난 7월 24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호길 MBN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요. 네. 함께 기소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성준 MBN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 MBN 법인의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MBN도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에서 불법 자체는 인정한다. 1심 재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불가피성, 그 당시 주주 구성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500여 명의 방송국 종사자와 외주 제작사, 출연진, 작가 등의 고용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선처를 부탁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주 구성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호소를 하면서 지금 이 방송국하고 얽혀서 뭐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이 많은 노동자들 생각해서라도 좀 그게 한 2,000여 명 된다고 하니까. 봐주십시오. 이제 예. 이런 호소가 있었던 거군요. 재판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간 상황 알겠고요. 그러면 네, 네. 이런 상황에서 MBN 승인 취소설은 왜 갑자기 어제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첫 번째는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MBN에 대한 방통위 승인 취소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 들었죠. 네네. 방통위가 1년 넘게 끌어온 겁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답변한 시기가 2019년 8월 30일이니까 지금이 벌써 2020년 10월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동안 방통위 내부에서는 법에 따라 절차대로 책령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 수사를 핑계로 또 재판을 핑계로 또 방통위 위원 교체를 핑계로 등등으로 미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뭐 핑계라는 말씀을 쓰셨고 핑계로 미뤄왔다 이렇게 지금 건대 기자가 얘기하셨는데 네. 미뤄왔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게 중대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언론사가 분식 해결을 하고 설립 최초의 승인을 받을 처음부터 불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인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방통위의 이호성 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이 임기 1년과 6개월을 앞두고 각각 뭐 중도에 사퇴했죠. 네. 그러니까 조직이 새로 구성해야 됐고 올 상반기에 또 방통위 상임위가 새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 사태의 여파도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코로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이게 있죠? 이제 뭐 실사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석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남의 밥그릇 뺏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뭐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게 MBN을 직접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세상 살면서 남의 밥그릇 뺏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사실은 이제 분식회계한 사람들은 뭐 임원들, 뭐 지도 불 거고 예. 대부분은 이제 스태프들, 뭐 카메라, 기자, PD, 조명, 아나운서 등등 뭐 이런 사람들. 아나운서 예. 이런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두 번째는 MBN 내부에서 승인 취소서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어제 그 돌아다닌 그 예. 일명 지라시가 그렇죠. 내부에서 나온 걸 수도 있다고요? 예. 왜요? 이미 이제 그 방통위 내부에서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걸 아니까 방통위 내부에서 흘릴 일은 없고요. 네. 사실 좀 사실관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MBN에서는 방통위를 압박하기 위해서 승인 취소서를 흘렸지 않느냐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그 받은 글 내용은 취소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미 취소 통보를 했다는 게 어떻게 MBN한테 유리합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MBN 쪽에서는 승인 취소라는 행정 처분이 임박하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예. 방통위가 승인 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고 본안 소송도 하겠죠. 네. 또 여기에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까지 가져가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좀 포석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라는 해석들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MBN 여기에 대해서 MBN 측 입장은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거기서 흘러나온 건 아니다. MBN에서. 예. 세 번째는 MBN 경쟁사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경쟁사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 누가 흘렸건 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공론화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셈이고요. 예. 방통위로서는 최초 승인에서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행정처분을 좀 차일피일 미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결정하는데 부담을 줘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경제신문에서 YTN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고요. 그것도 하루에 글이 몇 개씩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MBN이 승인 취소될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경쟁사에서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방송위가 진짜 승인 취소를 할까? 이게 이제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대 기자가 뭐 출입을 하면서 그 분위기들을 쭉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방통위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12일에 월요일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MBN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네. 청문 보고서가 곧 제출될 것이고 방통위는 아마 다음 주는 확인 국감이 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주쯤에는 결정 내려요. 행정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죠. 10월 마지막 주면. 예, 예. 근데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라는 게 그냥 공식 입장인 걸 거고 네. 지금 뭔가 결론을 뒤로는 내놨을 거 아닙니까? 행정 처분의 수위는 승인 취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들입니다. MBN이 처음 종편 설립 때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분식 해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은 정부가 뭐 하는 것이냐. 그런 소리가 나올 거다. 예, 하성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 대표는 MBN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분식 해결을 저질렀고 그렇게 분식 해결을 한 허위 자료들을 방통위에 제출해 왔다. 이런 불법 형태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제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은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법조계에서는 최초 승인 때의 불법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최초 승인에 대해서는 처분 못한다. 승인과 재승인이 각자가 다 권리 설정 행위인데 최초 승인을 하고 이미 3년, 5년, 2011년에 했으니까 벌써 9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임 기간이 지났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초 승인 내릴 때는 불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못 잡았던 거고 혹은 눈 감아줬던 거고. 예, 그쵸? 지금 방통위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재승인을 받는 데서는 통과가 됐다. 네, 그러면은 불법은 최초 때 저지른 거고 두 번째 재승인 과정에선 또 승인해줬으니 첫 번째 것이 무효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있다. 뭐 법조계 복잡하네요. 방통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복잡하네요. 예. 그렇지만 어쨌건 방통위로서는 엄정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하고 MBN이 소송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든 그리고 방송을 승인 취소를 한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방송의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방송법에는 1년간은 방송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의 기간이 있어요? 예, 정리 기간이 있고 또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게 2년 갈지 3년 갈지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소송 제기하면. 그러니까 또 그리고 고용 승계 문제는 방송을 새로운 사업자가 승계하게 된다면은 네네.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내걸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당시 OBS가 인천 방송 ITV 인수할 때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방통위가 어떤 결정하게 될지는 자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승인 취소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그 말씀이시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방송국 문 닫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고 네. 소송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만약 소송이 진행됐는데도 승인 취소 결정이 만든 걸로 난다고 치면 이게 방송국이 없어지는 겁니까? 채널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또 인수해서 계속 방송은 쭉 가는 겁니까? 일단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다면은 예. 승인 취소가 효력을 발휘해서 방송국 문을 닫게 되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종편을 누군가가 승계하게 될지 이거는 그다음 당시 이제 다음에 방통위가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재판까지 되는 거죠. 끝나면 일단 문은 닫긴 닫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그 한참 돌았던 그 소문의 네. 팩트를 체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